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1% 빠져서 25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아침에 반등해서 좀 출발을 했는데 거의 1% 이상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외국인이 거의 6천억 가까이 팔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우만 약간 플러스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3% 이렇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반등을 좀 할까 했는데 여전히 나스닥이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에서 보면 9%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우나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2%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전히 고점 부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는 1.6% 빠졌는데 다른 반도체 주식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오른 데가 많았고요. 브로드컴이 0.8%, AMD는 2.8% 이렇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0.8% 이렇게 오르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테슬라. 테슬라가 4%나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상대적으로 좀 테슬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다른 M7 종목들이 약하다 보니까 원래 M7에서 최약체로 이제 평가를 받던 테슬라가 오히려 이렇게 좀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조금 엇갈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일부 주식이 오르고 테슬라가 오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른, 좀 떨어진 종목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전체 섹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소비재 쪽이라던가, 헬스케어 쪽도, 상승이 그래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유틸리티 섹터 이런 쪽이 확실히 경기 침체 조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항상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더 빠질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빠집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고점 아직도 좀 고점 부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과연 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진 좀 1등 공신이죠.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코스피 200에서 보시면 거의 비중이 29%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4%가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7만원 정도면 많이 진짜 빠진 건데도 결국에는 7만원대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6만 9천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문제는 계속 얘기하듯이 일단 미국 반도체 회사에 비교했을 때 주주환원과 거버넌스가 안 좋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고요. 이 정도 지금 규모의 그리고 이익이 나는 회사가 지금 자사주 소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좀 주주에 대한 지금 좀 거의 기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0조 넘게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성장도 지금 거의 멈춰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매출을 보시면 거의 300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지금 성장이 그렇게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좀 주주들의 이제 수익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익을 지금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공시라도 빨리 좀 내기를 바라는데 밸류업 공시도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정말 경영자가 문제겠죠. 이재용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한 건데
글쎄요. 우리나라가 그런 뭐 경영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어가지고, 뭐 미국처럼 사실은 좀 안 좋은 이런 경영자나 능력이 없는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참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본질적인 경쟁력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D램 부분에서도 마이크론이나 뭐 하이닉스에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BM도 SK 하이닉스에 진작에 밀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TSMC를 전혀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AP 설계나 이런 반도체 설계 쪽에서도 뭐 지금 퀄컴이나 이런 데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지금 칩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 스마트폰에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원의 경쟁력을 빨리 되찾는 거, 그리고 이익을 주주한테 좀 환원을 해가지고 좀 주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지금 진단이 지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는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워낙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반도체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해놓으면서 SK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3%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이 약한 가운데 워낙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31만원대에서 지금 40만원대로 올라오고 40만원대를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막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빠진 게 확실히 지수에는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고요. 제법 오른 종목들도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을 했고요. KB금융이 1.2%, 신한지수가 1.2%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 크래프톤 정도가 4% 이렇게 오르면서 조금 상승폭이 높았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뭐 2,500대, 참,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싶은 정도의 수준인데요. 정말 우리 증시 홀로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참, 21년에 3,300을 기록한 이후로 거의 지금 3년 이상을 네, 이렇게 계속 빌빌대고 있는 지금 코스피인데,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코스피니까요. 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또 사실 이거는 뭐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닌데, 좀 예전에 나온 뉴스인데, 6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국민연금조차도 지금 우리 증시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서 사실 내부 검토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를 투자를 안 하는 게 적절하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가 뭐 슬프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 지금 500대인데,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89년이었습니다. 89년 12월 달에 이제 돌파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89년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2,5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89년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보면 89년에 최저임금이 한 500원 정도 했을 건데, 지금 한 만 원 되니까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치면 코스피가 89년에 1000이었으니까 지금 한 2만 정도는 돼 있어야지 겨우 임금 상승률을 쫓아가는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 뭐 코스피나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연금으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한국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우상향을 못하는 증시라고 하면 연기금 같은 데서는 특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증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시의 뭐 30년, 40년 역사를 보면 여태까지 정말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수익을 준 적이 없었다는 거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이런 뭐 중복 상장이라든가 주주 가치 훼손, 거버넌스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뭐 상법 개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하나하나 좀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